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요소수 품귀 현상 난립니다. 요소수 가격이 15배까지 뛰는가 하면은 정부는 나섰습니다. 매점 매석 등과 같은 불법 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수 대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요? 예, 주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중국과 유럽인데 중국은 석탄이 부족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천연가스로 주로 요소수를 만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소수 품귀를 유럽도 같이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 소방관님들 소방차도 요소수가 필요한데 운행을 못 할까 봐 시민들이 지금 익명으로 요소수를 갖다 놓는 미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마스크 들어갈 때도 매점 매석하고 가격 뻥튀기 한 사람들 참 나빴잖아요. 네네.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건데 예전에 채부잣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훈이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다음에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였어요. 흉년에 이제 힘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금매를 내놓은 사람들 헐값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들이는 것은 남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요소 사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지금 모든 외교 역량과 수입 루트를 다 확보해라라고 그다음에 호주하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물량이 조금씩 확보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대처가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 일각의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물가 대란에다 요소 대란까지 어쨌든 정부는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요소수 한국에 있는 유일한 요소 공장 롯데정밀화학이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문 닫고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 원인들 거기에다가 일본의 경제 도발 때는 제가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일본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대비라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하고만 갈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호주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 중단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까지 올지 석탄이 부족하니까 전략난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갑자기 야 이제 요소수 석탄으로 요소수 만드는데 요소수 수출하지 마. 사실상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상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한 책임의 자세로 또 조금만 늦었다면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또 양해 구하고 그만큼 더 발로 뛰어서 대통령도 연일 지금 요소수 확보 총력 기울여야 된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지 않을까. 다만 예전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한 것처럼 사실 요소수라는 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소방관들에게 기부하신 거 보니까 소방차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매점 매석하거나 폭리취하지 말고 요소수 있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 또 사실 수입 루트가 정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기업들과 개인들도 해외 무역을 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동체 위기 때 이렇게 폭리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 더 받더라도 이렇게 좀 다들 내놓기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좀 들어보셨어요? 난리죠. 지금 10리터에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 심지어 15만 원까지 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아예 가격 통제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긴급 명령 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소수 원래 가격 이상으로 못 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바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 느낌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물량들을 서로 내놓기 캠페인을 하자. 주유소뿐만 아니라 기업들, 그다음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산업용 요소수를 이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 산업용은 차량용으로 전환할 좀 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라도 빨리 해서 내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화물 차량들이나 버스, 소방차 등이 멈추게 생겼잖아요. 이 연말에 물동량도 많아지는데 걱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처, 매점 매석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또 베트남에서 요소수 2,000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오늘 뭐 호주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그러니까 대책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민생경제 이슈 수십 년 다뤄왔는데 이런 대책들이 제일 어렵죠. 만약 국내 문제면 우리 국민들 너무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은행권들 이자를 낮춰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가 대란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국민들 위해서 뭐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를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주거나 인하해준다. 이런 건 국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민생 문제 이런 거. 근데 이건 해필이면 2011년도에 문을 닫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만 아닌 거죠. 예. 97%까지 치솟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소수가 되게 저렴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예. 이만큼 이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정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예. 또 예측 불가능함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교훈은 뭐냐면 항상 일종의 전략 물자 같은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그렇다면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저번에 KT 화재 때 왜 새벽에 안 하고 낮에 해가지고 사람들 집중돼 있을 때 예. 그런 큰 사고를 쳤느냐 그다음에 그 망이 문제가 생기면 우회망이라도 있었는데 그게 가동 안 됐냐라는 지적을 받는 것처럼 일종의 우회망이라든지 또는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점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전략 물자 정부가 예. 얼마나 비추하고 있나 요소수뿐만 그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독점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예, 민생경제와 연관돼 있는 것들 중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 없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식당, 카페 사람들 북적인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매출에도 이어 변화가 이번 있죠. 주 예.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속 점심 저녁 외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만나야 될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소비 지원 쿠폰 이렇게 자기의 카드사 예. 앱이나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기를 꼭 눌러야 됩니다. 신청하기를 안 하면 누적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카운팅이 안 돼요. 신청을 눌렀더니 제가 지금 4번 중에 3번을 이용해 가지고 예. 뭐 다른 사람 낼 때도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 점심이나 저녁 한 번만 더 먹으면 1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아. 그것도 시민들이 이제 소문 나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캐시백도 달성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미리 할부도 하고 선결제도 좀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지난달에 3,100억 정도가 쌓였잖아요. 그렇다면 3조 1,000억을 더 쓴 거거든요. 4분의 2분기보다 10%가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도저히 계속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인 모임 이것도 오랜만에 이제 송년회 이른 송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살아났어요. 그 증거로 배달앱 있잖아요. 예. 이런 대면 모임이 어려우니까 다들 비대면 배달앱을 시켰는데 최근 지난 1, 4일 배달앱 3사 총 사용자 숫자가 2주 전 대비 5% 정도 감소했어요. 아, 이제 배달을 좀 예. 덜 시켜 먹고 밖에 나가서 그렇죠. 이제 먹는 나가서 거군요. 예. 소비도 하고 대면 모임 하는 거죠. 배달앱은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예. 사실 배달앱 분들은 죄송하지만 수수료도 비싸게 받는데 좀 더 감소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배달앱은 또 일회용품도 너무 많이 오잖아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셔서 예. 더 추워지기 전에 11월 달에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하고 2만 원 이상 4번 쓰면 10,000원 할인 받는 거니까 중소상공인도 좋고 우리 가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 소비 쿠폰, 그다음에 체육 쿠폰은 3만 원, 영화관은 6,000원. 예. 이런 다양한 지금 뭐 여행 쿠폰도 40%나 할인해 주는 쿠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원을 꼭 이용해 보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 내수가 좀 돌게 되면 일자리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표가 좀 놀라운 나와 통계가 있나요? 나왔습니다. 예, 예. 지난 8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 1조 이상을 나왔습니다. 예. 8개월 동안 1조 이상이라는 건 그만큼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뭐 재정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자 이번 달 그다음에 10월 달 그다음에 2달 연속 지금 고용보험료 지급액이 1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취업한 10월 달, 분들이 좀 9월 달. 늘었나 보군요. 그렇죠. 자, 내가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 저도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안 받게 되잖아요. 제 취업 장려금 받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가 늘어난 거죠. 지금 현재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35만 6천 명이 최근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실업자는 줄어들었겠죠. 예.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거고.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지급이 1조 이하는 떨어진 건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확실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달, 11월달 통계적으로도 그게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식 숙박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저기 해고나 네. 잠시 쉬고 계시라면 고용보험에 탈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이나 소비지원 쿠폰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그다음에 국민지원금 받으신 거 아직도 안 쓰신 분들 있으니까 음식점 숙박은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월 달 안에 재난지원금 말고 방역지원금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 방역으로 예. 온갖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고통도 심했고
방역지원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야당도 협조를 해서 사실 2년간 정말 우리 국민들 고생 정말 많았으니까. 너무나 많은 예. 경제적 그다음에 심리적 고통을 겪었잖아요. 생활상에. 그래서 뭐 대선 앞에 가면 또 대선에 영향 끼친다라고 정책 공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때 네네. 깔끔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12월이나 1월에 1인당 예를 들면 20만 원씩 지급되면 10조입니다. 근데 지금 추가 세수가 연말에 15조 안팎이 남는다는 거예요, 올해. 예. 그거 국민한테 쓰면 하는 되는 게 거죠. 좋다.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연말에 정말 이제 돈 하나도 없는 연말인데 또 날도 추워진 연말인데 따뜻하게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내수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알겠습니다.